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자, 오늘 또 어김없이 종목 상담 이어갈 텐데요.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뭐 또 시장이 또 조금 내려오니까 또 실망감에 빠질 수 있는 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요, 위로 올라가는 상방의 어떤 강도, 이 매수세가 좀 약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유동성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시장이 조금 올라가는 힘이 약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자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경기 침체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 장세에 대한 어떤 대응성이 중요할 텐데 그런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따로 움직일 수 있을까? 아니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오늘 또 차근차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이고요. 그리고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에서도 접수 받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선정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흐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제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나 종목들의 시세적인 흐름을 대부분 대형주 쪽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워낙 강하게 많이 나타나니까요. 그만큼 움직임성이 많다는 부분인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시세적인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시세 영향을 좀 주면서 매도세로 나오면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큰 폭은 아닙니다. 큰 폭은 아니라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주요 기업들, 코스피 상위 종목에 중심되고 그리고 코스닥 쪽의 상위 종목들의 중심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눈치를 보면서 더 하락폭이 조금 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좀 크지만 그 외에는 조금 잔잔하게 눈치를 보고 있는 장세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한 2%대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을 조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바이오, 2차 전지 쪽은 소재 쪽 관련된 부분에서 소재 쪽에 좀 변동성이 좀 있고요. 최근에 은행주가 조금 강하게 흐름이 왔었는데 은행주도 조금 관망하는 흐름성에서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 개별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별 쪽에 바이오 쪽에 조금 약간 이벤트성이 있는 어제 뭐 최근에 바이오 전시회 같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약간 수급성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겨울에는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쪽 관련된 모멘텀과 그리고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뚜렷하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신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개별 이슈의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 지금 바이오는 약간 일정에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된다. 뭐 임상 결과가 나온다거나 승인의 날을 기다리고 있고 승인을 신청해 놓은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혹은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가라는 점을 좀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실적 있는 기업을 좀 안정적으로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환율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변동성이 그래 크게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있지만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과 뭐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인플레가 완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좀 완화될 수 있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좀 가파른 흐름으로 가지 않고 위쪽에서 박스권으로 맴돈다. 그럼 증시도 역시 똑같이 그 흐름을 크게 키우기보다는 눈치를 보면서 행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이 고가에 있는 물가가 오랫동안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좀 불리한 입장에 서겠죠. 기업들도 역시 돈을 빌려서 사용하면서 이자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그 이자의 부담이 계속 고금리로 유지가 된다는 거는 지속적으로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부채 비율이 좀 낮은 쪽의 기업을 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소형 쪽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쪽 관련된 부분과 뭐 이런 부분들 좀 점검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시가총액보다 3분기까지 매출액이 좀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매출액이 높고 거기에 대한 이익까지도 좀 높게 잡히고 부채 비율은 상당히 낮게 잡혀져 있는 기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기업들도 이번 시장 하락에 같이 내려온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체크해 보시는 걸 보시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시장 전반적인 부분은 지수 차트로 봤었을 때 오늘 하락이 뭐 깊은 방향성을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뭐 이런 의미로 보지 않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위쪽에 최근에 올려놓은 흐름에서 조금 조정성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압박을 주요 기업들, 우리나라의 대형주 쪽에서 주고 있으니까 조금 또 혹시나 시장이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너무 빠르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한 번쯤 확인해주는 절차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벤트가 또 12월 달에 있죠. FOMC에 대한 관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내용성이 좀 나올 거고, 그런 일정에 대한 분들을 봤었을 때는 행보권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하락의 압박이 와도 제가 이전에 얘기했지만 2390포인트와 340포인트 선 안에서는 분명히 브레이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 또 돌아나갈 때는 또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끌고 가는 전략보다 최근에 얘기 드렸지만 단기 전략이 좋다. 시세가 나와서 빨간불 수익이 보이면 수익을 챙기고 다시 또 접근하는 게 유리한 시장일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핸들을 좀 짧게 잡고요. 거기에 매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시장은 조정성으로 좀 판단하시고요. 좀 가파르게 좀 내려온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그 흐름을 충분히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설 때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을 오늘 같은 장은 좀 관망하고요. 좀 최근에 올랐던 게 깊게 내려와 주면은 접근 또 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요. 주요 기업, 외국인 수급이 이전에 11월 달에 많이 가득 찼던 기업들을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점검해봤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로 가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SCM 생명과학. SCM 생명과학. 생명과학이요? 네네. 매수가 비중은요? 24,000원 20%. 24,000원에 20%요? 네. S 종목명을 다시 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SCM 생명과학. SCM 생명과학이요? 네네. 한글로 SCM 맞죠? 오늘 상한가 갔는 거? 네네. 네. 매수가가 24,000원이요? 네. 굉장히 높네요. 네. 자, 일단 뭐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상한가 갔는 이유가 뭐 최장암 쪽 관련된 부분 내용이네요. 이상의 유효성을 확인했다라는 건데, 자, 임상의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임상 이상까지에 대한 어떤 결과로는 뭐 기대치는 줄 수 있어요. 바이오는 어제 꿈을 뭐 기대감이잖아요, 전부 다. 근데 워낙 이 기업도 이 기대감이 제가 봤을 때 21,000원까지 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예. 그동안 계속 초안해서 하고 싶었는데 네. 회사가 적자가 많아서 괜히 네. 불안해서 그동안 추가 매수를 안 했거든요. 네, 이 기업은 뭐 적자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애초에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에요. 매출액도 없고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연구 개발하는 비용을 투자받아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냥 바이오가. 근데 그 바이오를 개발하고 약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뭐 기술 수출을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추후에 이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계약건으로.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연구만 계속 투자를 받아서 연구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수익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도 없고 계속 적자죠, 그죠? 투자받은 돈을 계속 까먹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이 기업이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이 시가총액도 낮고 어떤 큰 기대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고 봐요. 근데 뭐 바이오주의 특징상이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력이 마음먹으면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세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뭐 상한가 갖는 이유는 있겠지만 10,000원대 위쪽으로 올라오고 그때 뭔가 더 강한 시그널이 나타나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오늘 뭐 상한가는 거래 없이 올라왔으니까 내일 갭 띄우는 부분은 있겠지만 저는 이쪽에 어떤 미련을 계속 두기보다는 줄여가시는 쪽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으로 20%의 돈이 내가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괜찮아 하면서 한번 도전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한 것 같으면 제가 오늘 할 말은 없습니다만 내 소중한 자산이 20% 정도가 불안하게 계속 움직이는 거를 갖고 있는 건 저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올라오면은 일단 한 10,000원대 정도 부분까지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거래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리면서 소화하면서 매집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 12,000, 11,500원대 50% 이내 정도로 좀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네. 이런 때 올라오면은 더 사려고 하지 마세요. 더 사는 거는 네. 저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11,000원대 이로 해서 뭐 시세를 좀 강하게 만들어 준다라면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씩 줄여서 다른 쪽에서 다시 천천히 맞춰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뭐 21,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뭐 올라오면 좀 줄이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허황된 그냥 꿈을 그냥 기대감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네. 얘기하면은 이거는 버리는 게 맞습니다. 저는 뭐 이게 5만 원 가는 거다라는 상상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11,000원대, 2,000원대 오면은 비중 줄이시면서 막 네. 자꾸 스트레스 받잖아요. 솔직히 이 종목 갖고 있는 스트레스 네, 안 네. 받았어요? 받잖아요. 그죠? 네. 버리시고 새로운 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올라오면은 좀 과감한 선택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격대가 저는 11,000원대에서 2,000원 사이 정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센트럴 모텍이요. 네. 16,500원에 10%요. 11,000 얼마요? 16,500원에 6,500원이요? 10%요? 네네네.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선택을 네. 해야 되는지. 좀 신경이 많이 좀 뭐 최근에 산 것 같은데, 그죠? 네네네. 네. 근데 이게 최근에 테슬라 이슈 때문에 올라온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네네. 테슬라가 우리나라 뭐 기가 팩토리 뭐 얘기한다고 했는데 약간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냥 뭐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말 한마디였잖아요, 그죠? 네네. 그냥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테슬라하고 연관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기업이니까 그리고 이게 네. 움직일 때 거래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키우면서 시장의 어떤 그러니까 뭐 관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 어떤 자본 세력에 대한 움직임성은 느껴져요. 뭐 하루에 막 이 기업이 시가총이 1,000억짜리인데 막 거의 거기에 근접하는 돈이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 변동성이 조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네네. 최근에 어떤 그 기대감은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뭐 수익이 났었던 부분인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짧게 컨트롤해야 돼요. 좀 뭔가 확정되면은 크게 터질 수 있는데 그걸 마냥 기다리기에는 그 기간 동안 가격이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이 안 좋아 좀 밀려 내려왔지만 한 번에 죽을 것 같지는 한 번에 그냥 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 15,0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많이 불안해야겠죠, 그죠? 한 5%, 6%더 네. 빠지는데, 네, 여기서 다시 네네. 반등 주면서 매수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매수가 네. 위쪽에서 일단 매수가에 좀 줄이시고 올라가도 얼마 안 올라가니까 한 17,500원, 한 1,000원 정도, 네. 내 주당 이익으로 1,000원 정도만 보시고 짧게 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이 어려우니까. 아시겠죠? 네. 네, 좀 짧게 네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암호그린 14,800원에 20%예요. 아모 그린 텍인가요, 혹시? 암호그린요. 아모 그린이요? 네. 아모 그린이라는 기업이 있나요? 아모 그린 텍 아닌가요? 네네. 매수가가 얼마시라고요? 14,800원에 20%예요. 20%요. 수익 중이시네, 그죠? 네.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나? 네.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네네. 수익 중이네. 근데 이게 또 가다가 지금 매수가가 네. 그렇게 멀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한 네네. 7, 8% 정도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멀진 않아요. 이거 하루아침에도 우리 막 한 10%씩 막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불안한 요소도 좀 안고 있지만 뭐 일단은 현재 흐름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더 가되 뭐 내가 네. 정해놓은 어떤 목표 수익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17,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17,000원이요. 그러면 네.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7,000원짜리 정도는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늘하고 네.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했는데 네. 다음 주 월요일날 오늘 지금 현재 16,100원 위로 넘어가지 않으면 밑으로 좀 꺾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가 네. 이렇게 하자고요. 17,000원짜리 오면은 저는 17,000원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면은 네. 내 목표가 17,000원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여기서 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고요.
네. 그러면 일단 수익 실현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을 한 17,500원 정도에서 나머지를 목표로 잡으면 내가 네. 지금 안전마진을 챙겨놓고 기다릴 수 있는 좀 네. 불안감이 좀 덜하겠죠. 그죠? 만약에 네. 아래로 좀 떨어지더라도 본전에 팔아도 그래도 나는 이익을 좀 네. 챙기고 떠날 수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네. 저는 지금 절반을 매도하고요. 네. 네, 절반 수익 실현해서 나는 일단 이익을 좀 챙겼다. 그리고 아래쪽에 네. 매수가를 이탈할 경우에는 네. 나머지 갖고 있는 것도 팔아버리고 한 17,500원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잡죠. 이해되셨나요? 아, 네네. 네, 그럼 누적 수익이 제가 봤을 때 한 17,000원 될 것 같아요. 아, 17,000원까지는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 보자고요. 제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쪽집게죠, 그죠? 맞잖아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능성은 네. 있어 보이는데 확률은 있는데 그 확률이 저는 네. 조금은 높아 보이지만 100%는 아니니까 지금 좀 네. 챙겨놓고 못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나는 이익을 좀 챙겨놓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반 네. 매도하고 나머지 목표가는 네. 17,500원으로 얘기 드릴게요. 네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DY고요. DY요. 네, 8,500원에 20%. 8,500원에 20%요? 네, 8,500원에 20%요? 네, 좀 됐어요. 20%가 조금 아쉽다. 조금 비중을 더 늘리면 좋을 것 같은데 늘릴 수 있을까요? 네, 늘릴 수는 있는데 네. 저번에 또 막 떨어졌어가지고. 뭐 좀 떨어져도 버티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올라와요. 아, 네.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뭘 걱정하세요.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뭐 이거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뭐 재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흐름만 봐도요. 올랐다가 떨어지는 게 뭐 한 번에 그냥 급락해서 떨어진 것 같지만 다 뭐 계획적으로 그냥 3번 정도 이렇게 바닥 찍으면서 내려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려와도요 제한적일 것 같아요. 뭐 많이 빠져도 제가 봤을 때는 한 5,000원 중반대 정도 될 것 같고 뭐 이슈는 나중에 대해서 한 번 더 만들어요. 과거에 이제 올 초에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대로 뭐 시장이 도와주지 않아서 가격이 많이 같이 빠졌던 부분은 있지만 한 번쯤 시세는 또 나올 수 있는데 8,500원 좀 부담스럽네요. 매수가가. 그래서 천천히 5,000원, 6,000원 아래쪽에 만약에 가격 쪽이 내려온다라면은 한목에 사실 필요 없이요. 천천히 조금씩 사서 최소한 7,500원 밑으로 조금씩 한번 내려보세요. 그 평단가 내려놓고 시세 또 강하게 한번 나오면은 8,000원 위에서 분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손절할 필요 없고요.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20%라서 너무 무거워요. 20%가 좀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에 20% 투자했다는 거는 다른 데도 많이 이미 들어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금 유통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냥 안 봐도 좀 제 그 느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에 사면은 또 다른 쪽에서 어떤 대응성이 또 꼬이니까 종목 하나가 아니라 자산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비중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한목에 사지 말고 조금씩 한번 늘려서 내 단가 떨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오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 네네. 네, 그래 낮추고 저는 한번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한 8,000원대 정도. 그리고 가격적으로 하락이 그렇게 크게 안 나타날 것 같으니까 한 8,000원대 정도를 목표로 두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가는 떨어뜨리시고요. 이해되셨나요? 아, 네, 네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느 종목 네, 봐드릴까요? LX 세미콘, LS, 세미콘. LX 세미콘이요. 네, LX 네, 매수가하고 세미콘. 비중은요? 89,800원에 30%요. 89,300원에 30%요. 800원. 800원에.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이거를 95,000원을 보고 들어갔는데 어제 네. 저기 반도체주가 급등을 해가지고 어제 네. 거의 시초가로 잡았거든요. 너무 네. 비싸게 매수를 해. 그래서 목표 주가가 한 95,000원을 보는데 그것까지 갈 수 있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기 공략이네요. 그죠? 예. 단기 공략이면 좀 손절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려가는데 내 그러니까 단기인데 막 걸리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예. 저는 지금 샀는 가격대에서 이전에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11월 한 9일 때 이때 흐름이 한번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구간은 아직 훼손하지 않았어요. 이때 어떤 이 LX 세미콘이 어제 반도체주도 올랐던 건 LX 세미콘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조금 다르게 봐야지. 네, 그래서 저는 뭐 DB하이텍이나 LX 세미콘 뭐 이런 쪽으로 연결돼서 같이 움직이거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되는데 LX 세미콘은 기업 자체적으로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가격적인 매력도 좀 많은 좋은 위치로 왔다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게 뭐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이 좋은 기업이 여기까지 왜 떨어졌겠어요, 그죠? 시장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업황이나 뭐 이런 영향을. 근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니까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단기 공략이었다라면은 얘가 그 단기 공략의 전환을 만들었던 우리 11월 초에 시장 올라왔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도 좀 흐름이 있고 막 이랬던 게 거기에 기준을 맞춰가지고 얘가 그 기준이 11월 9일 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준이 있었던 걸 훼손하면 팔아버리는 게 맞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 공략을 이근하셨기 때문에 95,000원까지는 안 가. 그건 이제 제가 밑에 걸 얘기했던 거고요. 위쪽으로 돌아 올라간다라면 저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다만 95,000원 이상. 그렇죠. 여기서 안 떨어지고 돌아 올리면은 95,000원보다 더 가죠. 네, 더 올라갈 수 있다. 당연히 올라가죠. 왜냐하면 아이고. 저 가격을 조금씩 높여서 올라가는 흐름성을 만들어주는 자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대치가 내용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업에도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이 유입되는 조금 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흐름을 타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지수하고 맞춰도 상관없어요. 이 기업은. 삼성전자가 아니어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좀 나눠서 파시면 좋을 것 같아요. 92,000원대. 나눠서. 네, 92,000원대 좀 파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높은 위치더라도 한 99,000원대 이렇게 나눠 팔면은 역시 아까 얘기 드렸지만 92,000원, 99,000원. 99,000원. 네, 그런 자리에서 좀 나눠 팔면은 제가 우리 목표하는 영역에서 내가 나눠 파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낮은 데부터 출발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목표 영역에서 매도가 나가는 거니까 그 정도 보시고 아래는 최근에 있었던 한 85,000원 정도는 약간 내가 단기 85,000원. 공략인데 읽더라도 다음에 기회를 생각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리는 조금 잘라주는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잘 대응하시기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넥스트 칩이고요. 넥스트 칩이요. 네, 11,500원에 20%예요. 11,500원에 20%요? 네. 네. 더 산 거죠? 네. 그죠? 이 좀 가격은 높이 샀다가. 네. 그러니까 이 가격은 그냥 한 번에 살 수가 없는 가격이야. 아무리 봐도요. 네, 네. 네, 초창기에 상장했을 때 네. 저도 그때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네. 종목 잘못 그래갖고 골랐네요. 네. 근데 정말 저는 이 회사가 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기술력이 있고 그래서 한 3년 바라보고 네. 그냥 묻어둘까 하는데 회사가 너무 약하면 만약 없어진다거나 이러면은 처리를 하고 장기적으로 봐도 되거든요. 장기로 볼 것 같으면 저는 이 기업보다 뭐 삼성전자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하세요. 아니요. 그죠? 삼성전자가 네. 지금 반도체가 안 좋은데 반도체가 나중에 네. 시간이 3년 뒤에 지나서도 계속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은 3년 네. 동안 기다리는데 지금 삼성전자 그렇게 네. 높은 가격도 아니고 낮아질 수도 있지만 그걸 조금씩 사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마냥 그냥 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동안 모아가는 동안에 이 수익이 나면은 또 챙겼다가 다시 사고 챙겼다가 다시 사면서 내가 계속 이 매매라는 주식 투자라는 걸 계속 진행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은 방금 얘기하신 대로 내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져가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절대라는 표현을 원래 그래요? 주식에서 쓰면 안 되지만 왜냐하면 확률적인 부분이지만 이 기업은 그런 매력을 가진 3년이라는 장기 투자의 흐름성의 매력을 가진 거는 없어요. 테마 이슈성으로 갑자기 뭐 자율주행이나 그런 이쪽의 테마성의 어떤 이슈가 부각됐었을 때 시세를 만들 수는 있지만 굉장히 변동성도 빠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다만 이제 분할했던 내용성에서 상장 내용성이 있어서 한 번쯤은 튀어 오를 텐데 거기서 전량 매도하시고 좀 더 안전한 기업 있죠. 지금은
이 기업이 뭐 부채가 있고 없고 이런 거 이 기업 그런 걸 볼 기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우량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돈을 확실하게 네. 벌고 빚이 좀 없는 기업 네. 있죠. 그런 기업에 가세요. 이 기업은 네. 빚이 없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사채꾼한테 돈 빌려서 회사 조금 안정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 또 툭 떨어지기도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올라오면 한 번쯤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 10,000원 부근 근처 올라오면 정리하시고 다른 쪽 옮겨가세요. 그리고 주식 처음 시작할 때는 적은 네. 돈으로 출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조금 네. 충분히 내가 경험하고 하세요. 사고 파는 걸 많이 경험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매도 의견 네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은 좀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일정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내일입니다. 내일 저희 김영구 멘토님이 대구에서요. 대구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멀리 떠나시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참석하셔가지고요. 좋은 내용 듣고 같이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영남일보 지하 2층입니다. 좀 넓으니까요. 그래도 자리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는 목요일 날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목요일 오후 4시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2월 8일 목요일 4시에 또 강연하면서 소통할 테니까요. 저는 온라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의 일정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매수가는 28,600원, 비중은 21%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28,600원 지금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이슈가 조금씩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올려놨었죠. 메타버스 쪽 관련된 부분은 긴 시간의 어떤 조정이 작년에 한번 핫하고 올해 1년 내내 조정이 왔어요. 근데 이 폭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슈적인 부분이 좀 약간 다양하게 좀 크게 조금 부각시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오늘 또 뭐 사우디 쪽하고도 얘기를 하고 뭐 다양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료성이 좀 살아있다는 측면에서 한 번쯤 시세는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항 구간이 28,000원대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올라올 때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비중을 확 줄여버리시고 한 5% 정도만 남겨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갭 떨어졌던 구간에서 약수익권인 한 3만 원 초반대에서 나머지는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시고 결국은 매수가에서 일단 매도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효성화학입니다. 자, 매수가가 132,000원이고요. 비중은 10%다. 자, 화학 모멘텀이 참 좋지 않은데 경기 침체에 민감주잖아요. 그래서 화학 쪽, 뭐 이름까지 화학 달고 있으니까 뭐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뭐 효성그룹주가 핫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죠. 코로나 이후에 뭐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정말 이 위쪽에 많은 투자자들이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효성그룹주에 많이 투자를 했었고 거래도 좀 많이 활발했고 시세도 빨랐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적인 부분도 올 상반기 때 화학들이 적자가 굉장히 많죠. 근데 회복이라는 부분이 내년 1분기, 2분기 넘어가면서 눈으로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전략도 조금 더 느긋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가격적인 매수가 위치로 봤을 때 추가 매수 관점보다는 단기 공략으로 끝내는 게 맞겠네요. 저는 저 높은 위치로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반등 주면은 빠르게 매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상단 위치 정도인 한 번 더 걸릴 것 같거든요. 13만 3,000원대. 저는 현재까지는 화학 쪽 분위기가 확실하게 돌아서는 회복기로 접어들지 않았다.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져서 매수가 이쪽인 13만 6,000원대 정도 거의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TYM이네요.
자, 농기계 요즘 최근에 좋았는데 뭐 대동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좋았었고요. 뭐 TIN 같은 경우는 앞서 워낙 큰 폭을 상반기 때 맞춰놨기 때문에요. 하반기 때는 조금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성을 좀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3,100원대. 자, 위쪽에서 사고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도 조금 다운되면은 5% 정도는 유지해도 더 추가적으로 유지해도 상관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가격대는 한 2,300원대, 2,350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가격대는 한번 지지받고 돌릴 수 있으니까 가격 단가 낮춰서 좀 효율적으로 대응하시고 가격은 한 3,000원대 정도에서 저항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0원 정도 위치에서는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짜보시길 바랍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갈 텐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화이트진로 27,400원의 비중 10%입니다. 24,000원이요? 27,400원. 27,400원이요. 비중이 10%. 10%입니다. 네. 단기인가요? 아닙니다. 그 물타기 개념의 네. 그 추가 매수가 아니고 네. 그 수익을 비중 확대를 통한 수익 극대화 측면에서 5%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네. 예, 지금 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서요. 올라갈 거라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을 늘려서 수익을 짤게요.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 맞습니다. 지금 사는 것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사서 내가 예. 비중을 더 늘려가지고 수익을 더 많이 내야지. 뭐 제가 듣기에는 지금 방금 예. 그런 얘기 같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얘가 확실하게 오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불확실한 느낌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주가의 어떤 흐름성 자체가 얘는 올해 상반기 때 좀 다시 한 번 더 굴곡을 만들고 위쪽에서 다시 한번 꺾어 내려와서 좀 장시간 밑에서 좀 맴돌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굳이 여기서 비중을 확 늘리기보다는요. 그냥 이 상태에서 유지하는 게 맞고 5%라는 비중은 지금 10%에서 5%는 사나 마나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더 많은 비중에서 더 적은 비중을 담는다. 그게 뭐 매수가 위에서 그냥 나는 그 단순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거라면 뭐 늘리는 거지만 또 가격 효율을 보겠다라고 할 때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비중을 늘리는 쪽보다는 지금 10%에 대한 부분들 저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위쪽으로 그냥 단기 공략성으로 올라왔었을 때 최근에 올라왔던 한 28,000원대 부분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 돌린다라면 28,000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 공략으로 의견 드리고 10%라는 비중으로 위에 올랐다 팔고 나면 또 다시 내려왔을 때 원위치에서 다시 사고 팔고로 10% 비중으로 계속 관리해 가는 게 화이트 진로의 상승폭과 하락폭에 대한 대응성이 지금 현재 자리는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으니까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해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짧게 잘 컨트롤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신성 ENG. 신성 ENG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2,400원에 30%. 2,400원에 30%요? 예, 예. 한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이번에 올라올 때 팔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번에 올라오면 좀 매도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올라온다라면 이거는 솔직히 태양광 이슈가 얼마나 부각되고 얘가 거기에 그 테마에 편승을 하느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박스 흐름은 이 공간 안에서 공간적으로 매매를 어떤 주체가 맞춰놓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이 과거에 2020년도 우리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이 기업이 폭등을 했었거든요. 네, 화면 보고 계세요? 예, 예. 네, 여기에 대한 어떤 해소적인 측면이 조정 이후에 기술적으로 나오고 난 뒤에 꺾여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 저는 존재해 보여요. 얘의 어떤 적정 가치적인 부분이 최근에 영업이익이 좀 증가했던 부분은 있지만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저는 이거는 조금 한번 반등을 더 주게 된다라면 박스권 갇힐 수 있으니까
매수가 쪽 부분에서 일단 정리 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번 반등 주면은 2,400원대 네.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아, 뭐 태양광 모멘텀이나 매수가까지는. 한번 네. 갑자기 급등성으로 한번 올라와 줄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시점상으로는.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아래로 떨어지면은 조금 한 1,300원까지도 꺾일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단이 꺾이면 1,3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매도를 할까요? 지금 떨어지면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중 만약에 떨어진다라면은 하단 쪽에 참 아쉽겠지만 그래도 1,780원대 밑으로 내려갈 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비중을 줄인다거나 뭐 과감한 선택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기업이 재무적인 부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부채나 유보 이런 게 있고 뭐 뜬금없이 이 기업이 뭐 뜬금없이 또 뭐 어떤 증자나 뭐 어떤 이상한 얘기를 꺼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하니까 저는 이거는 1,780원 정도 아래로 이탈할 때는 약간 비중 조절이나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올라오면은 더 폭등을 할 수도 있어요. 테마가 부각돼서.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런 거에 기대를 품지 말고 저는 일단 매도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잘 감사합니다. 대응하세요. 네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KH 필룩스에 KH 필룩스요. 예예. 네, 매수가후 비중은요. 2,000원에 20%에 2,000원에 20%요. 예. 참 어렵다 이게요. 예. 수감에서 많이 한 겁니다. 추가 매수를 많이 한 거라고요. 예. 네, 저기가 한 1년 넘게 갖고 계셨겠네요. 그죠? 예. 올라오면 이제 다 팔아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도 올리 기대감이거든요. 그냥 이 기업. 근데 그 기대감을 계속 끌고 가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부분도 제가 뭐 이 기업을 좀 봤었을 때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거든요. 예. 네, 올해 실적도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많이 나서 재무적인 부분이 확 전환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점점 약해진다는 얘기죠. 원래 또 뭐 큰 수익이 나는 기업도 아니고 내용적으로도 계속 기대감만 자꾸 주는 테마성 기대감도 있고 막 그런 건데 그 테마가 올해 한번 나왔다가 빠져버렸거든요. 잠깐. 예. 근데 그걸 지켰다라면은 괜찮을 텐데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예. 올라오면은 이건 과감한 선택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좀 올라왔는데 1,400원하고 한 1,400원대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비중 줄이시면서 종목 교체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예. 네, 그래서 1,400원 정도 위쪽으로 한번 올라올 것 같거든요. 1,400원에서 한 1,600원 정도 그런 자리에서 비중 줄이시고 왜냐하면 팔아도요 손실 좀 생기는데 투자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급하게 어떤 막 급등으로 큰 수익을 바라지 마시고요. 잔잔한 수익이라도 생길 수 있는 대형주 쪽에서 대형주가 뭐 한 2% 수익 줘도 팔고 또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이러는 게 어머님한테는 더 유리한 매매가 될 수 있어요. 사놓고 기다리는 것보다. 아시겠죠? 물타기도 하셨는데 올라오면은 저는 비중 줄이시면서 매도 의견, 종목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하나솔루션이요. 하나솔루션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51,500원에 20%입니다. 51,500원에 20%요? 네. 최근에 사신 건가요? 아니요, 좀 됐는데 내가 요즘 이거 안 봤더니 많이 또 빠져가지고 그래서 요즘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6% 같으면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저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방향성이 아래로 꺾이면은 좀 정처 없이 좀 많이 내려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 6% 빠졌는데 많이 빠진 것 같다는 느낌에는 계속 이제 뭐 다른 업무도 보시는 것 같은데 신경이 쓰여 못 견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본다라면 뭐 2차 전지 쪽 관련된 소재나 뭐 다양한 내용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시세적인 부분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이런 게 지금 2차 전지 소재 저는 한번
막 고점을 뚫지 않는 이상은 한번 내려갈 것 같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불안한데 수익 안 내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이 불안하게 들고 있는 것보다 내가 이 기업을 뭐 미련을 가질 필요 없이 그냥 정리하는 쪽도 더 나을 쪽일 것 같아요. 지금 얘는 쉽게 얘기 말씀드리면 56,000원을 넘어가야 더 신고가를 넘어가고 새로운 가격으로 접근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밑에서는 저기 밑에 한 4만 원, 3만 원부터 이렇게 시세 만들고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해되세요? 그렇습니다. 네. 3만 몇천 원에서 이렇게 올라간 건데 네. 여기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던 5만 원이든. 근데 행보하는데 못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가면 차라리 따라서 하는 게 낫죠. 근데 못 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세력이 끌어놓고 위에서 한 번에 안 팔고 조금씩 그냥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쭉 보고 있는데 안 좋다 하면 그냥 쭉 공매도로 때려버리거나 내려와 버리면 나는 속절없이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단까지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35,000원에서 5만 원대에 있는데 최고점하고 있는 데서 내 매수가가 높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가치적으로는 좋지만 그 가치 좋은 걸 싸게 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서 저는 매수가 부분에서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정리하고 그러면 추가 좀 내려왔을 때 3만 한 7, 그렇죠. 8천 원에서. 그런 데서 접근해 보시면 괜찮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때는 가능하다. 네, 저는 예. 한 42,000원부터 조금씩 사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저는 감사합니다. 매수가 매도하시고 더 내려오면 그때 접근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한일 세멘트요. 한일 시멘트요. 예,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23,000원에 50%요. 23,000원에 50%요. 예. 이거, 근데 추가 매수해가지고 네, 2만원대를 맞춰놨거든요. 2만 원이요. 예, 네. 2만 원에 맞춰놨는데 50%가 됐네요. 그죠? 예, 네, 지금 여기선 더 사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다. 너무 많네요. 그죠? 비중이? 예, 예. 네, 일단 뭐 시멘트 쪽 뭐 요즘 파업 얘기 나오고 뭐 계속 얘기 나오는데 상관없어요. 한번 좀 다시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홀딩 의견 드리는데 추가 매수하지 예. 마세요. 올라오면 오히려 줄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예. 올라오면은 예, 17,000원 정도 뭐 시간은 어떻게 올지 모르겠습니다. 시멘트주도 급등 막 이래 갑자기 확 올라오기도 하니까 일단 예. 17,000원 정도 오면은 비중을 더 많이 늘리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안 줄이면 예. 계속 갇혀 있어요. 지금 내려올 때 더 살 수 있는 비중으로 줄여놔야 된다라고 생각돼서 저는 예. 제 성향이 그래요. 손실이 좀 있다라고 해서 다 안 팔면은 뭐 내가 다 팔면 손실이 크지만 그중에 20% 파는 거는 실제로 단타하다가 손절하는 거 비슷한 금액으로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중을 예. 좀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7,000원대 예. 부분으로 올라오면은 매수가까지 기다리지 말고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축소하세요. 축소하시고 그래야 내려왔을 때 내가 이 기업하고 동행하더라도 내가 어떤 이 비중 조절로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 저기 27,000원대 오면 한 반절 팔으면 될까요? 17,000원대 오면요. 한 30% 정도만 매도하세요. 100이라고 예, 치면 30%요? 3분의 1 정도 되겠죠. 그죠? 네, 그 예, 정도는 예. 아까워도 인정하고 팔아서 기회비용을 좀 만들어 두세요. 이해되셨나요? 예, 예, 네, 예. 그렇게 잘 대응해놓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저기, 원준. 원준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34,756원에 17%요. 17%요. 예. 이거 무상증자 하지 않았나요? 무상증자 한 것을 모르고 들어갔어요, 제가. 무상증자 하고 난 이후에 샀는 건가요? 예. 기다리세요. 올라오겠죠. 괜찮아요. 이 올해 1년 정도 이제 넘어섰네요. 1년 정도 지났고 좀 긴 시간이더라도 괜찮을까요? 한 6개월 정도는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주가야 뭐 빠르게 올라올 수 있겠지만. 예, 근데
조금만 추가 네. 매수하면 단가를 조금만 낮추면 어떨까요? 뭐 한 2만 원, 한 지금 뭐 이 가격대도 상관은 없긴 한데, 그러니까 1%씩 뭐 한 달에 한 달이라기보다 한 20일 정도 지날 때 정도 템포로 한 1%씩 정도만 조금씩 사서 그러면 내가 한 목에 팍 사버리면은 비중이 커져서 1% 마이너스 뚝 떨어지면은 내가 손실 보는 게 이전보다 2배로 막 떨어져요. 네. 맞잖아요, 그죠? 내가 처음에 네, 100만 원 네. 사주고 있었는데 100만 원 한번 탁 더 샀는데 거기서부터 1% 빠지면 손실 금액이 2배로 막 빠지거든요. 맞잖아요, 내 비중이 네. 커졌으니까. 그럼 더 네. 내려갔을 땐 더 불리하겠죠. 오르면 유리해도 떨어지면 불리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네. 이한 번에 덜렁덜렁 덜컹 사지 마시고요. 조금씩 1%씩 조금씩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오는 게 한 2만 원, 2만 8천 원 정도 때까지 정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조금씩 사서 내 단가 내려가는 거 눈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하시면서 조금씩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익 구조도 괜찮고 뭐 과거에 있었던 이슈가 뭐 그 상장하고 난 뒤에 올랐던 부분보다 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뭐 조금 더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조금 더 사셔도 네. 되고 목표가는 한 2만 사다 보면 한 2만 8천 원 정도 올 거거든요. 네, 거기서 네.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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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어느 종목 BY 봐드릴까요? 파워고요. 네, BY 파워고 8%요. 3%요? 매수가는 8%. 8%. 매수가는요? 15,000원요. 15,000원이요? 네. 조금 더 기다릴까요? 네, 기다리는 건 괜찮은데 괜찮아요. 요즘 눌림을 주는 건지 다시 내려가길래 네, 조금 더 사도 되기는 하는데 네.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눌림은 주고 있는데 수급은 뭐 연기금에서 좀 최근에 수급을 좀 많이 잡아줘서 기간 수급이 좀 있긴 해요. 그리고 건설 네. 장비 쪽 요즘 최근에 건설 장비 쪽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네. 네옴시트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얘기도 많고 건설 장비 쪽에 대한 수요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얘가 뭐 안에 들어간 부품이나 유압 이쪽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이 실적으로도 잘 나와 있는 기업이고 하니까요. 재무적으로 네. 리스크가 그렇게 안 보여요. 뭐 부채도 크지 네. 않고 현금성 자산도 굉장히 풍부하고 실적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작년보다 뭐 좀 줄더라도 흐름 자체는 괜찮으니까 저는 이거를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놀라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떨어지는 걸로 봤을 때는 실적은 한 11,5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깊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내가 기다려야 될 네. 가격이 이런 가격이야. 지금 요 빠졌다고 해서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한 3%, 5% 빠지면 많이 빠졌네 하고 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기 밑에 기다려야 돼요. 여기 오면 사고 아니면 안 사면 돼. 안 떨어지는 거니까. 맞죠? 네, 네, 그러니까 한 네. 11,600원 정도 오면은 조금 더 사셔도 되고요. 네. 11,600원이에요. 11,600원 정도 네. 오면은 조금 더 사셔도 되는데 아닌 이상은 사지 네. 말고 기다리세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네, 홀딩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한 전화 받고 싶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내리든 오르든 옆으로 가는 흐름이 좀 많을 겁니다. 멘탈적으로 지치지 마시고요. 시장은 또 흘러가다가 수렴되고 또 한 번에 상승을 주고 계단식 상승이든 하락이든 계단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은 거기서 약간 옆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된다. 제가 어제 인내라는 부분을 항상 명심하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인내심에 대한 부분들은 사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